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어 볼 책은요.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입니다. 네, 1979년에 출간된 소설이죠. 배경은 1970년 로스앤젤레스인데요. 네. 거기 사는 다나라는 흑인 여성이 갑자기 1815년, 그러니까 노예제가 있던 메릴랜드로 시간 이동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간 여행 이야기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단순한 그런 판타지나 SF라고만 하기는 좀 어렵죠. 맞아요. 훨씬 깊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작가 옥타비아 버틀러의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이 소설의 배경 그리고 이 작품이 던지는 여러 질문들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 옥타비아 버틀러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1947년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가정부로 일하시면서 할머니랑 같이 버틀러를 키우셨대요. 환경이 좀 가난했고 인종차별도 당연히 있었고요.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기록을 보면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또 난독증도 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난독증까지요? 네.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는 혼자 도서관에서 책 읽고 막 상상하고 이야기 만드는 걸 더 좋아했대요. 그러다가 9살 때 네. 화성에서 온 말괄량이라는 좀 B급 SF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고 아니 내가 저것보단 잘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작가가 된 계기군요. 대단한데요. 네, 재미는 일화죠. 그 뒤로 이제 꾸준히 글을 썼고 대학에서는 문예 창작뿐만 아니라 인류학, 심리학, 뭐 생물학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했어요.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네요.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SF 전문 출판사에서 책을 내긴 했는데 사실 큰 주목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시직, 허드레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킨의 주인공 다나처럼요? 맞아요. 다나가 임시직 알선소 다니잖아요. 버틀러 본인도 그 경험이 있고 심지어 그 알선소를 노예시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와, 그 경험이 정말 이 작품에 깊숙이 녹아있겠네요? 바로 그쵸. 그 버틀러의 개인적인 경험 또 깊은 성찰 같은 게 이 킨이라는 작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건데요. 주인공 다나가 어느 날 갑자기 1815년 메릴랜드로 딱 떨어지잖아요. 네. 백인 노예 농장주의 아들 루퍼스 웨일린이 위험할 때마다요? 네, 그 루퍼스가 위험에 처하면 다나가 소환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루퍼스가 다나의 백인 조상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억압하는 시대에 백인 조상을 계속 구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와, 진짜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생존과 자기 존재 자체가 그 루퍼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노예제의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심지어 백인 남편 케빈도 한번 같이 과거로 가게 되죠. 맞아요. 같이 갔는데 그 시대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케빈이 다나의 주인 행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정말 생각할 게 많아지는 설정인데요.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중요한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장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장면은요. 앨리스라는 흑인 여성이 있어요. 루퍼스에게 이제 좀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그의 정부, 컨큐바인인데 네. 이 앨리스가 도망쳤을 때 다나가 그녀를 찾아가서 다시 루퍼스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앨리스도 다낭의 조상 아닌가요? 흑인 쪽 조상. 맞아요. 앨리스가 다나의 또 다른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나는 자기 존재를 위해서 루퍼스도 살려야 하고 또 앨리스가 루퍼스와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존을 위한 타협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 날카롭게 보여줘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이런 강렬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작가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겠어요. 엄청나게 했죠. 버틀러가 역사 소설은 처음 써보는 거라 처음엔 좀 막막했대요.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래서 메릴랜드 역사부터 시작해서 당시 사람들 뭘 먹고 살았는지, 가구는 어땠는지, 집안일은 어떻게 했는지 도서관에서 정말 꼼꼼하게 다 찾아봤다고 해요. 집안일 방식까지요. 네, 특히 그 세탁 방법 알아내는데 되게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세탁 방법이요? 그 시대엔 어떻게 했대요? 결국 알아낸 게 뜨거운 물이랑 잿물로 만든 비누,
그리고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옷을 막 두드려서 빨았다는 거예요. 아, 힘들었겠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내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버틀러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하셨던 것 같아 라고 기억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역사가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던 거네요. 네, 버틀러 자신도 그때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소설의 리얼리티를 확 살려준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킨이 단순한 SF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작품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SF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네오 슬레이브 서사, 니오 슬레이브 내러티브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오 슬레이브 서사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현대 작가들이 노예제의 경험을 다시 가져와서 재해석하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문학 경향인데요. 버틀러는 시간여행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아주 독특하게 이걸 구현한 거죠. 본인 스스로도 리얼리즘 작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현실의 잔혹함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확실히 그렇죠. 노예제의 폭력성,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미화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정면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백인 농장주 가족들이 흑인을 그냥 물건, 재산처럼 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마지막에 다나가 현대로 돌아올 때 팔 한쪽을 잃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강렬했는데 그게 바로 노예제가 남긴 어떤 지울 수 없는 상처,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잘린 팔이 바로 그 상흔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목, 킨드레드잖아요. 혈연이라는 뜻이죠. 네, 혈연. 이 소설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예요. 다나는 흑인 노예 조상인 앨리스, 그리고 백인 노예주 조상인 루퍼스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불편한 지점인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혈연이라는 아주 복잡한 관계로 얽힐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루퍼스가 다나랑 앨리스를 보고 한 여자 전체의 두 반쪽이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One woman, two halves of a whole. 그 대사가 바로 그런 분열된 정체성, 복잡한 관계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인종, 역사, 가족 관계 속에서 다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소설의 중요한 축이고요. 이게 1979년에 나온 작품인데도 인종차별 문제라던가 권력관계, 생존을 위한 어떤 도덕적인 타협 같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너무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으로 계속 읽히는 거겠죠. 이런 묵직한 주제들을 버틀러가 정말 인상적인 문장들로 잘 표현해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인용구를 영어 원문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뭔가요? 이건 다나가 마지막에 팔을 잃고 돌아왔을 때 그 의미에 대해 버틀러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That experience marked her as slavery marked black people in this country. 노예제가 이 나라 흑인들에게 낙인을 찍었듯 그 경험은 그녀에게 낙인을 찍었다. 와, 정말 강렬하네요. 역사의 상흔이 개인에게 어떻게 남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문장 같아요. 그렇죠. 다음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루퍼스의 대사인데요. 다나와 앨리스의 그 기묘한 관계를 꿰뚫어보는 말이죠. You and her, one woman, two halves of a whole. 너와 그녀, 한 여자, 전체의 두 반쪽. 네, 이 문장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얽힌 혈연과 정체성. 세 번째는 시간여행 중에 남편이 하는 말인데요. 어쩌면 이 소설 전체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말 같기도 해요.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times we could have visited. 아, 우리가 방문할 수 있었던 흥미로운 시대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쵸. 하필이면 왜 가장 끔찍한 시대를 와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탄식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건 버틀러 본인의 이야기인데요. 초기 작가 시절에 대한 회고예요. I was so happy to be published. You could have called me almost anything. 출판되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다. 얼마나 글을 쓰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는지 그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마지막은 킨에 대한 산서평의 일부인데요. 이 책의 흡입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It's a story that groups you right from the very first page and doesn't let you go even after you finished it. 첫 페이지부터 당신을 사로잡아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후에도 놓아주지 않는 이야기이다. 네, 정말 그래요. 저도 읽는 내내 그랬고 다 읽고 나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키는 정말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그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강렬하게 묻는 작품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고 관계 맺고 또 때로는 저항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마주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영어 원소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